안녕하세요. 청교수TV의 천현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 2부, 우리 미국 대학원 어떻게 보기, 미국 대학원 보기, 어떻게 학부생들이 미국 대학원 진학할 때 뭐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오늘 포도대학교 김동진 교수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지입니다. 예. 먼저 우리 첫 번째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부 학생들이 미국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원 진학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학과 틀리게 대학원은 교수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저희 교수가 어떤 결정권이 없는데, 이 대학원은 교수가 결정권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교수님 학생들이 교수님 컨택을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네. 저희가 교수들의 결정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 교수들의 연구 방향들이 있는데, 예. 그 연구 방향에 맞는 어떤 학생들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뭐 교수를 컨택트하고 교수랑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이공계는 보통 이렇게 자기 연구 방향을 뭐 이렇게 교수님이랑 한번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어떤 레터를 써야 되는데, 네. recommendation letter과 네. 그리고 자기가 쓰는 어떤 그 자기소개 letter, 어. 그 안에 자기가 어떻게 어떤 교수님이랑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어필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보통 대학원 같은 경우 프로젝트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보여주면서 어필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 교수가 그 학생들을 선별하는 거지, 저희가 교수한테 직접 컨택을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필요한 부분 뭐 예를 GR이라든지 뭐 토플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 다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보통 대학원을 간다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의 미국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취업 생활을 하다가 그 3년이나 5년 뒤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로 그러면 교수님 생각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원을 하고 박사까지 했지만, 박사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 되려고 이제 하는 거고, 교수나 연구원, 석사도 약간은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그래서 뭐 교수 임용이라든지 그래서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나이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임용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도 그렇고 박사학위 입학도 그렇고 저희가 취업도 그렇고 나이와 성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력서 할 때 사진을 붙이는데, 미국은 사진을 붙이는 것도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진을 붙임으로써 저희가 그 개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민주주의에서 공평하게, 상당히 공평하게. 그래서 보통 이력서, 자기 어떤 레저메, 트랜스크립트, 뭐 자기 어떤 그 자기가 쓰는 객관적인 letter, 그리고 recommendation letters,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학부생들 학점 이런 것도 중요하네. 그럼요, 중요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예요? 학점에서 토플, GRE? 토플, GRE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그 전에 대학교에서 학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소개서 같은데.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서에서 보통 recommendation letter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생활을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학점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나라마다 학점 제도가 다 틀리거든요. 4.0 만점, 5.0 만점, 10점 만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다 환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B학점 이상은 돼야죠. 그래서 대학교 때 학점이 중요합니다. 대학교 학점이 중요. 그러면 뭐 추천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자기에서 어떤 대학교 학부생이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면 추천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학부 때 교수님들한테 뭐 추천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괜찮나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저희가 이제 네. 그 추천서를 보는 목적은 그 네. 사람에 대한 어떤 걸 보기는 했기 때문에 예. 그 누가 추천서 써주는가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을 갖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로 나와 있는지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레커멘데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원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이제 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학원을 요즘은 좀 많이 가는 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학원을 많이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 저희과 같은 경우 미국 사람과 외국인의 비율을 따졌을 때 외국인이 한 90%? 미국 전체가 다 그렇나요? 대부분. 뭐 과나 이제 그 미국 학교마다 다 틀린데 보통의 경우 외국인이 대학원을 들어가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부 졸업한 거랑 대학원 졸업한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취업할 때는 좀 대학원 졸업이 미국 취업을 한다 하면 좀 뭐 플러스가 있나요? 뭔가 어떤 뭐 장점? 취업의 장점보다는 취업은 거의 동등한 어떤 관계가 없네요. 대학원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취업의 뭐 어떤 그 다른 점은 많이 샐러리라든지 이런 차이도 전혀 그것도 뭐 차이를 많이 못 느낍니다. 근데 뭐를 느끼냐면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원했을 때 그 대학원을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직업에는 그럼 그 특정 직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뭐 굉장히 뭐 과목이 여러 가지니까 뭐 몇만 가지의 과목이니까 그걸 다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연구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제품 개발 쪽에서는 그 리서처 쪽인데 그 제품 개발 리서치 중에 유저 리서치나 뭐 어떤 그 마켓 리서치 종인데 근데 이게 월급이 많이 차이 난다기보다는 이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다 대학원을 가는데 이 프로모션에서 차이는 납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똑같은데. 네. 그럼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 들어갔어도 뭐 예서 학벌이 좋아도 이 친구가 해서 일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일 능력 좋은 학부생이 그 석사 졸업하는 애들보다 좀 이렇게 뭐 프로모션이 돈도 높을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실력 평가를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제품 개발 이사였는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저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대학원을 나왔을 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TA, 티칭 어시스턴트나 RA,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런 식으로 학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게끔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대학원 학비가 되게 비싸죠. 그렇죠, 여기도. 대학원 학비가 그래서 이 비싸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안 다니려고 하는. 한 미국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대학교를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미국은 보통 평균적인 대학교 이제 퍼드 얘기 말고 평균적인 대학교의 학비를 따지냐면은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3만에서 5만 불 그러니까 학비를 따지면 3천만에서 5천만 원. 네. 1년에 2년 과정이죠.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언더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대학교. 그러면 4년을 다니면은 보통 만약에 5천만 원의 학비로 4년을 다니면은 20만 불이에요. 네, 2억이네요. 네, 학비만 2억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네, 근데 보통 그 정도가 저희가 미국에서 보통 이제 100위 안의 학교들이 그런 학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드 같은 경우는 100위 안에 있지만 굉장히 싼 편이고요. 그래서 퍼드는 익셉션을 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학비를 내고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2억 원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 보조금 저희가 빌려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오고서 또 대학원을 간다는 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 진학은 별로 선호를 안 한다. 근데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여기서 뭐 교수가 한다거나 리서처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만 한다고 봐야 되네. 솔직히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교수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교수님, 그거는 우리 미국 교수되기에서 다시 한번 3차 얘기를 하시고 다시 또 제가 돌아가서 대학원 요거만 정리하시고 또 2부 대학원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원 할 때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회가 많은 것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국립대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들은 좀 기회가 적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각 주의 국립대들을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우리 미국 퍼듀 대학 김정진 교수님 모시고 대학원 어떻게 준비하기, 미국 대학원 어떻게 준비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의 이제 대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원에 온다는 거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더 연장해서 하고 싶은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먼저 정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걸 정하고 그리고 대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